민수야,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절규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은 한 여인. 그녀 앞에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는 흰 가운의 남자는 바로 25년 전 5살 나이에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받던 아들 민수였습니다. 간병 때문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입양 보내고 새로운 남자와 재혼의 딸까지 나오며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버려진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심장 전문 의사가 되어 바로 어머니가 일했던 그 병원의 과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5년 만에 마주한 모자.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용서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9년 11월 서울 변두리 당한 방에는 매일 밤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9세 김소영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민수의 이마에 손을 올렸죠. 열이 또 올랐네요. 이,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엄마 가슴이 아파요. 민수가 작은 손으로 가슴을 옮겨쥐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죠. 소영은 아들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천성 신장병이 악화됐네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대답에 소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3천만 원이라니 소영의 월급은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소영은 매일 세 곳의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집에서 반죽을 하고 오전엔 아이를 돌보며 오후에는 식당일, 밤엔 공장 일은 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은 허니얼의 집 앞에서 멈춰섰어요. 혈액 1팩에 3만 원. 소영은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양실조 상태에서 허니얼을 반복한 소영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기가에 쓰러진 소영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세 박철수였죠. 건설을 사를 운영하는 그는 소영을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괜찮으십니까?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빨리 가봐야 해요. 아이가 기다려요. 소영이 일어서랬지만 어지러워 다시 주저앉았죠. 박철수는 소영의 사정을 듣고 함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단칸방 안에는 열얼에 시달리는 민수가 혼자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아드님이군요. 박철수가 민수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심장병이에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철수는 며칠 동안 소영 모자를 도와줬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아이 학값도 챙겨줬죠. 소영은 고마웠지만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니죠? 박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돕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좋아졌어요.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는 몸이에요. 그런 감정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찾아와서 아이 합병을 도와줬고 소영의 일자리도 구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소영은 잘 망했습니다. 돈은 여전히 없었거든요. 그때 박철수가 나타났어요. 제가 수술비를 대드리겠습니다. 소영이 놀라면 물었죠. 왜요? 대가 없이 그런 큰 돈을. 박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아이도 제가 책임지겠어요. 소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마웠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이 수술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대신 수술 후에는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해요. 소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이를 왜 박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새 출발을 원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깨끗한 시작 말이에요. 소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너무해요.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하지만 박철수는 단호했어요. 선택하세요. 아이가 죽는 걸 지켜볼 건가요? 아니면 살려서 좋은 가정에 보낼 건가요? 소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결국 소영은 박철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알겠어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이는 좋은 가정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우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튼벌주의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네, 그래야만 해요.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니까요. 다음 날 민수는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건강한 아이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회복실에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안 아파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이제 정말 건강해졌구나. 소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별을 준비해야 했어요. 며칠 후 박철수가 이별 기간 직원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훌륭한 가정을 찾았어요. 이별 기간 직원이 말했습니다. 해외로 이별 가는 건가요? 소영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국내에 좋은 가정이에요. 아이를 정말 사랑해 줄 거예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안도했어요. 적어도 멀리 가지는 않는구나.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박철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연락처나 주소는 알려주지 마세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소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래도 가끔 안부 전하는 건 안 돼요?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새 가정에 적응할 수 있어요. 소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박철수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거든요.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새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 어디 가는 거예요? 민수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목이 메워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민수야, 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야. 정말 좋은 분들이야. 그럼 엄마도 같이 가요. 민수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민수만 가는 거야. 왜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없으면 싫어요. 소영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민수야, 엄마를 잊지 마. 항상 사랑한다는 거 기억해. 하지만 새 가족이 더 좋을 거야. 이별 기간 직원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민수야, 새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민수가 뒤돌아보며 울었어요. 엄마, 엄마. 소영은 차가 멀어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박철수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날만 생각해요. 잘한 선택이었어요.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소영과 박철수는 결혼했습니다. 소영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행복해 보여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소영이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수를 그리워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신혼여행을 떠난 소영은 매일 밤 민수 꿈을 꿨어요. 박철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웃으며 행복한 척 했거든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박철수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박철수는 건설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소영에게 풍족한 생활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가 봐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여전히 민수를 그리워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 아이 생각은 이제 그만해요. 새로운 과정을 꾸려야죠.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소영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계속 그러면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박철수가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소영은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민수가 생각났거든요. 민수도 이렇게 뱃속에서 자랐는데 박철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가 생겼네요. 이번엔 정말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어요. 소영은 박철수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어요. 민수도 우리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개월 후 딸 지혜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쁘네요. 아빠를 닮았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갓난하게 지혜를 보며 민수가 생각났어요. 민수도 이렇게 작고 귀여웠는데 지금은 얼마나 자랐을까? 여보, 우리 딸 이름을 지혜라고 지어요. 박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지혜요. 좋은 이름이네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박철수는 딸을 무척 사랑했어요. 시영한 시엔을 볼 때마다 민수가 그리웠습니다. 민수도 이 나이 때 이렇게 웃었는데, 민수도 이렇게 말을 배웠는데, 엄마 왜 울어요? 5살이 된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소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지혜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엄마한테 오빠나 언니 있어요. 주혜가 갑자기 물었어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나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친구들은 다 형제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지혜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주영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철수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지혜야, 너는 외동딸이야. 형제는 없어. 소영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혜에게도 오빠가 있는데 말해줄 수 없다니. 박철수가 돌아와서 지혜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아빠, 저 오빠 있어요. 지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너는 외동딸이야. 하지만 꿈에서 봤어요. 키 큰 오빠가 저랑 놀아줬어요. 지혜가 신나게 말했어요. 박철수가 소영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뭔가 말했나요?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영이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지혜야, 그건 그냥 꿈이야. 실제로는 오빠가 없어. 박철수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가 소영에게 경고했어요. 절대로 그 아이에게 하지 마세요. 지혜가 알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막겠어요.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할까? 지혜가 10살을 되던 해 소영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소영아, 그 아이는 어떻게 됐니?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요? 소영이 당황했어요. 민수 말이야. 내가 낳은 첫째 아들. 어머니가 다 그쳤습니다. 소영은 박철수의 눈치를 봤어요. 박철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아이는 없었어요. 지혜만 우리 딸이에요. 뭔 소리야? 분명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소영이 어머니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소영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소영이 말했어요. 그날 이후 소영이 어머니는 더 이상 민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소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지혜가 1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나왔어요. 엄마, 우리 집 오래된 사진 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당황했어요. 오래된 사진에는 민수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최근 사진으로 하자. 소영이 얼른 말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어린 때 사진도 보고 싶어요. 지혜가 졸랐어요. 소영은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수 사진이 있는 페이지는 넘겼어요. 엄마 정말 예쁘네요. 지혜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뭐예요? 지혜가 갑자기 한 장을 가리켰어요. 소영이 깜짝 놀라며 봤습니다. 민수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 그건 소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야기 누구예요? 엄마랑 닮았는데 지혜가 궁금했어요. 소영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 아이야. 소영이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 아이에 대해 왜 엄마가 안고 있어요? 지혜가 의심스러워 했어요. 그때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뭘 보고 있니? 박철수가 물었어요. 엄마, 옛날 사진이요. 이 아기가 누군지 궁금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아무나야. 별거 아니니까 그만 봐. 박철수가 앨범을 닫았습니다. 소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를 아무나라고 부르다니.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 사진을 본 지혜의 반응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소영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 얘기도 들키지 않게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민수의 첫 신발, 병원에서 찍은 사진, 손톱 자국이 남은 작은 담요까지 소영은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한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소영의 가슴은 늘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1999년 5살 민수가 고아원이 아닌 위탁 가정으로 보내진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입영 기간에서 적절한 입영 가정을 찾지 못하자 임시로 위탁모를 구한 것이었어요. 강아이머니는 70대였지만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 아이가 민수구나. 참 예쁘게 생겼네. 강아이머니가 민수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할머니, 저 언제 엄마한테 가요? 민수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강아이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직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 바빠서 못 가. 할머니랑 조금만 있자. 강아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강아이머니는 민수를 친손자처럼 키웠습니다. 아이가 워낙 똑똑하고 예의 바르니깐 이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머니가 늘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가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민수가 슬프게 말했어요.
강아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너에게는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사랑해줄게. 강아이머니가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성적이 항상 1등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민수를 칭찬했어요. 민수 어머님, 아이가 정말 우수해요. 의사나 판사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다 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강아이머니는 자랑스러웠어요. 민수야, 선생님이 너 칭찬하셨다. 의사가 되면 어떨까? 강아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의사요, 좋아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요. 민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강아이머니는 민수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강아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강아이머니가 애써 웃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돌보며 공부했어요. 할머니, 약 드셨어요? 혈압 재보세요. 민수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았단다. 강아이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수는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유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인수야, 너 서울대에 의대 충분히 갈 수 있어. 정말요, 선생님.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대로만 하면 돼. 선생님이 격려했어요. 강아이머니는 민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병원비를 아껴서 민수야, 권비를 댔어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민수, 교육이 더 중요해. 강아이머니가 고집했어요. 민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할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수능을 보는 날이 왔어요. 민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서울대 의대에 당당히 합격한 거예요. 할머니도 합격했어요. 민수가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민수가 강아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등록금이었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할머니, 등록금은 어떻게 하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아이머니는 고민에 빠졌어요. 집을 팔 수도 없었고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서울대병원 원장 이 원장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부유한 학생들을 후원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민수라는 학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능이 뛰어나다면서요. 이 원장이 강아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학생 학비를 후원하겠습니다. 인원 제외. 졸업 후에는 우리 병원에서 일해주세요. 이 원장이 제안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이 원장은 민수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 학생은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민수는 의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심장외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민수야, 너는 타고난 심장외과 의사야. 교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레지던트 과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민수는 서울대병원 심장외과에 정식으로 입사했어요. 이 원장이 직접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한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 원장이 흐뭇했어요. 원장님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민수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어요. 어려운 수술도 성공시키고 환자들을 잘 돌봤습니다. 강 선생님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동료들이 감탄했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더 공부해야 하죠.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세우, 세우, 세우.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가족이 없다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추, 강아이머니는 민수가 의사가 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추, 민수야,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다. 너 같은 손자를 둬서 강아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강아이머니가 떠난 후 민수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 된 거예요. 3개월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수는 30세가 되면서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가 인사했어요. 이 원장도 기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대견하다. 이제 우리 병원의 핵심 인재가 됐구나. 이 원장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했어요. 원장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매년 자신의 생일에 입영 기간에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생무가 연락해 온 적이 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연락은 없었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생무가 자신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2024년 어느 날 민수는 평소와 같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오늘 스스로 일정 확인해 주세요. 민수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심장 판막 수술 입원과 응급 수술이 대기 중입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알겠습니다. 응급 환자부터 확인해 보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환자 3명이 실려온 거였습니다. 65세 남성 의식불명, 54세 여성 심장쇼크, 20세 여성 경상, 응급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응급실로 향했어요. 가장 위험한 환자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가 말하며 환자들을 살펴봤습니다. 54세 여성 환자가 가장 심각해 보였어요.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즉시 심장 카테터 시술 준비하세요. 민수가 지시했어요. 네, 선생님.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환자 차트를 확인했어요. 이름은 김소영. 54세, 주소는 강남구.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는 누구죠? 민수가 물었어요. 남편분과 따님이 와 계세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보호자를 만나러 갔어요. 응급실 대기실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젊은 여성과 의식을 잃은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민수가 말했어요. 네, 저 박지혜예요. 모는 저희 엄마. 어떻게 되셨어요? 지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술 중이에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지혜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지혜를 보니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습 나온 의대생 아닌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낯이 있구나. 민수가 납득했습니다. 시술을 마치고 민수는 다시 차트를 확인했어요. 김소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흔한 이름이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민수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요.
지회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했어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김소영이라는 환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그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워낙 바쁜 일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김소영의 병실로 갔어요. 환자는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민수는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치고는 동안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환자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간호사가 가방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이 떨어뜨렸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주워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을 닮았거든요. 이 사진 뭐죠? 민수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가방에서 나온 거예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닮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여성의 얼굴도 지금 누워있는 환자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칠 수도 있었거든요. 민수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환자의 차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김소영 1970년생 거주지 강남구 직업 주부 가족관계 남편 박철수 딸 박지혜 자녀수 1명. 민수는 자녀수 부분에서 멈춰서 있었어요. 1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는 지혜와는 다른 아이였어요. 혹시 첫째 아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 민수의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환자가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죠? 김소영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병원이에요. 교통사고 나셔서 치료받고 계세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김소영은 민수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사로만 봤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성함이? 김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민수입니다. 강민수라는 이름을 들은 김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 아이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5년이나 흘렀고 성도 다르니까요.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김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울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김소영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부모님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김소영은 실망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니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안에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김소영이 애써 웃었어요. 민수도 이상했습니다. 환자가 자꾸 자신을 많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하지만 기억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소영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민수는 용기를 내어 김소영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상태는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김소영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민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김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가방에서 사진이 떨어진 걸 봤는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사진 말씀이세요?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요? 민수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소영은 당황했어요. 의사가 왜 자신의 사진에 관심을 갖는 걸까?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그냥 옛날 사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김소영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진 속 아이가 저와 많이 닮았더라고요. 혹시 아드님인가요?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소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카예요. 김소영이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는 실망했습니다. 조카라니. 하지만 너무 닮았는데. 혹시 그 조카분 이름이 뭐예요? 민수가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김소영은 더 이상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소영이 반문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민수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실히 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김소영의 과거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뒤져봤어요. 25년 전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99년에 김소영이라는 이름으로 5세 남아의 심장수술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환자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수술 후 입양 보낸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수라니 자신의 원래 이름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도 자신이 수술받은 날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김소영이 바로 자신의 생모였던 거예요.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5년 만에 생모를 만난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김소영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환자분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소영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1999년에 5세 아들 김민수의 심장 수술을 시킨 적 있으시죠?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어떻게 그건 제가 그 아이니까요.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아이는 강민수라는 이름이 아니고 민수는 입양 갔어요. 그리고 성도 다르잖아요. 김소영이 부정했습니다. 입양 기간에서 강 할머니에게 위탁됐어요. 할머니가 저를 친손자처럼 키워주셨고 성도 할머니 성을 따랐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어요. 김소영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민수야, 정말 내 아들이야. 김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25년 전에 버리신 그 아들 맞습니다. 민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소영은 충격을 받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휘청거렸어요. 그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김소영이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상상했던 재회 장면과는 너무 달랐어요. 일어나세요. 환자가 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김소영이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민수가 분노를 표출했어요. 알아.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매일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김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민수가 따졌습니다. 찾으려고 했어. 정말 찾으려고 했는데 이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았어. 개인정보라면서 김소영이 해명했어요. 그런데 병원 차트에는 자녀가 한 명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는 없는 자식인가 보네요.
민수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건 김소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박철수가 강요한 거였지만 변명처럼 들릴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면서 과거는 지우고 싶었던 거죠. 민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김소영이 부정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때 지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바닥에 앉아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놀라며 물었어요. 지혜야, 이분은 김소영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강민수예요. 당신 어머니의 주치의죠. 민수가 차갑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엄마가 왜 이래요? 지혜가 김소영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지러워서 김소영이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구나. 강 선생님 혹시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씀하신 거 있나요? 지혜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별 말씀 없었어요. 그냥 건강 상태 확인하러 왔을 뿐이에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냉기가 돌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철수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뇌출혈이 발견됐어요. 즉시 수술해야 해요. 신경외과 의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심장질환도 있어서 심장외과 협진이 필요해요. 민수가 박철수의 수술에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자신을 버리게 만든 장분이를 자신이 살려야 하다니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뛰어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는데 지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뇌출혈이 발견됐어요. 지금 수술 준비 중이에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제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지혜가 민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지혜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빠였으니까요. 비록 자신과는 피가 안 섞였지만 지혜가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가 약속했어요. 김소영도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 앞에 왔습니다. 아직 퇴원 전이라 몸이 불편했지만 남편이 걱정됐거든요. 민수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 선생님이 수술하시는 거예요. 김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합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민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김소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남편을 살려야 하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부탁해 민수야. 제발 철수를 살려줘. 김소영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환자니까 최선을 다하겠어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박철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만약 박철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민수는 의사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수술에 개입시킬 수는 없었어요.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수술 중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박철수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거였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하겠습니다. 민수가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박철수의 심장 마사지를 직접 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원망도 분노도 있고 환자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정상 리듬 회복됐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계속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3시간의 긴 수술 끝에 박철수는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수술 성공했어요. 이제 회복만 기다리면 됩니다. 민수가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강 선생님 덕분에 아빠가 살았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김소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와 그 남편을 구했다니 의사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며칠 후 박철수가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김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많이 걱정했겠다. 박철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살아나셨어요. 지혜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박철수는 수술해준 의사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수술해주신 분이 누구지 인사라도 드려야겠는데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김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강민수라는 심장외과 선생님이에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박철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민수가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태는 어떠세요? 민수가 박철수에게 물었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박철수를 보며 25년 전이 생각났어요. 자신과 어머니를 갈라놓은 장본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별이 아니에요. 의사니까 당연한 일이죠.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박철수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소영이 긴장했어요. 박철수가 뭔가 눈치채가봐 걱정됐거든요.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처음 뵙는 사이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어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그때 김소영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강 선생님 바쁘실 텐데.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사과했어요. 민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소영이 따라왔어요. 민수야, 잠깐만. 김소영이 불렀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수가 돌아봤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철수를 살려줘서 김소영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했습니다. 환자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소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이에요. 자신을 버리게 만든 사람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박철수를 구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의외로 박철수가 들어왔어요. 병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나 봤습니다. 강 선생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인사했어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왜 나오셨어요? 민수가 의사로서 걱정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박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앉으세요. 민수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박철수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25년 전에 심장 수술 받은 적이 있으세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25년 전에 아들 하나를 입양 보냈거든요. 그 아이 이름이 민수였어요. 박철수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했어요. 박철수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으신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아이가 아닐까 해서요.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같고. 박철수가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아이예요. 민수가 인정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나는 알고 있었어.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확신이 없었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
박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박철수를 바라봤어요. 25년 전 자신과 어머니를 갈라놓은 장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늙은 아버지가 다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박철수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왜 사과하세요?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25년 전 내가 너무 잔인했어. 어린아이를 어머니와 떼어놓다니 박철수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박철수가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 아이가 있어 봤으니까 알겠더라.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민수가 따졌습니다. 젊고 바보였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깨달았지. 박철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어머니는 2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매년 내 생일에는 울었어. 그리고 몰래 입영 기간에 연락해서 안부를 묻곤 했지. 박철수가 김소영의 마음을 대신 말해줬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제가 없는 걸로 했어요? 민수가 서운해했습니다. 그건 내가 강요한 거야. 소영이는 반대했는데 내가 웃겨서 박철수가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부정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소영이는 25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밤에 몰래 오는 것도 여러 번 봤고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왜 말리셨어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질투도 나고 소영이가 너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박철수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민수는 박철수의 말을 듣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한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구나. 그래도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25년을 혼자 살았거든요. 민수가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럴 만해 나도 용서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해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소영이를 용서해줘. 그 애는 정말 억울해. 내가 다 강요한 거거든. 박철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25년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혜기도 말해줘. 오빠가 있다는 걸 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지혜가 알면 어떨까요? 민수가 걱정했어요. 처음엔 충격받겠지만 결국 기뻐할 거야. 형이 생긴다는 걸 말이야. 박철수가 확신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당장은 결정하기 어려워요. 민수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박철수가 감사 인사했습니다. 박철수가 나간 후 민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구나.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김소영을 찾아갔어요. 퇴원 준비를 하고 있던 김소영은 민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에이, 민수야 웬일이? 김소영이 반가워했어요. 어, 어머니와 얘기하고 싶어서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김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가 어머니라고 불러줬거든요. 박철수 아버지한테 모든 얘기 들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뭐라고 하더니 김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25년 동안 저를 그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김소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민수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야, 김소영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25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김소영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지혜기에는 어떻게 말할까요?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같이 말해보자. 지혜도 분명 기뻐할 거야. 김소영이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박철수가 완전히 회복된 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혜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지혜기가 궁금해했습니다. 지혜야, 너한테 오빠가 있어. 김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요? 어디에요? 지혜가 놀라며 물었어요. 바로 강민수 선생님이야. 우리 가족이야. 김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이, 정말요? 강 선생님이 제 오빠라고요? 지혜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맞아, 지혜야. 나는 내 친오빠야.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지혜가 민수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민수도 여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오빠가 생겼다니 믿을 수 없어요. 지혜가 기뻐했어요. 나도 여동생이 생겨서 기뻐.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박철수가 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박철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요. 지혜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 가족이 생겼으니까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소영은 두 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거였어요. 오빠, 앞으로 우리 가족끼리 자주 만나요.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 병원이 힘들죠? 지혜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보람 있는 일이니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빠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분명 될 수 있을 거야.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김소영은 매일 민수를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줬어요. 오빠 혼자 살면서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김소영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제 잘 먹고 있어요. 민수가 고마워했어요. 몇 달 후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병원에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이름은 소영장학재단이었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 했어? 김소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불우한 아이들을 도우고 싶어서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자랑스러워. 김소영이 감동했어요. 어머니가 2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것도 이제 끝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장학재단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 후 지혜가 봉과 4년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빠,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지혜가 기쁘게 말했어요. 정말 누구한테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같은 과 선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설명했어요. 그럼 나도 만나봐야겠네. 오빠 허락을 받아야지.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민수는 든든한 오빠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지혜를 신랑에게 인도해줬어요. 정말 예쁘다, 지혜야. 민수가 여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행복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김소영과 박철수도 감동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구나. 박철수도 흐뭇해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25년 만에 찍는 온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하다. 김소영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민수도 결혼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척 좋아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김소영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민수가 안도했어요. 민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김소영은 할머니가 됐습니다.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전 잃었던 아들이 이제 자신에게 손자까지 안겨준 거였거든요. 할머니 손자 예쁘죠? 민수가 물었어요. 우리 민수 닮아서 정말 예뻤. 김소영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 박철수도 가만히 젖어 말했어요. 내 아버지 민수가 처음으로 박철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박철수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25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짜 아버지가 된 거였어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약 씌워 주세요. 우리도 오래 살아서 손자들 커가는 모습 봐야지. 김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2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버려진 아이가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갖게 되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가족을 갖게 되어서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해. 민수가 돌아와줘서 김소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김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25년의 긴 이별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상처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금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